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교실에서 진행하는 광고회사의 미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숏폼 형태의 영상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고 대행사의 인사이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7번째 시간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주로 조직부터 시작해서 카피라이트 전략사고, CD 중요성, 사화론, 생존 유형까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 프로 정신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광고 대행사는 기본적으로 어뢰 입장에서 가압적 광고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행사, 그런 광고 회사이죠. 각종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데, 결국 광고 대행사, 광고 회사에는 그 성과를 창출해야 되고, 그 구성원들은 프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광고 대행사 드라마에서 봤습니다만은, VC기획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서 이제 1년 정도 근무했죠. 하고 나서 새로운 독립대행사 키우먼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해서 분리해 나왔습니다. 물론 그 팀들의 근무는 그대로 수평 이동해서 새롭게 대행사의 구성 멤버로서 이제 독립한 거죠. 물론 이제 독특한 회사 지분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성장과 과실을 함께 나누고, 하나의 전형적인 완벽한 팀워크, VC 기획에서 큰 대행사에서, 큰 광고회사에서의 팀워크를 그대로 옮겨서 소규모 독립 셀 조직이 하나의 기업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도 키우먼입니다. 핵심적인 여성이죠. 커뮤니케이션을 독립대행사를 우리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독립대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재벌 기획과 관계없이 독립된 순수한 광고인, 광고 크리에이터들만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재벌의 간섭이나 어떤 사회 영향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창작에 집단하고 전략적인 기획을 제안하는 그런 아주 선진형 최소 조직으로 최대 효율을 올리는 아주 전형적인 선진형 그런 조그만 부티크형 독립대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고하인 상무가 새로운 대표로서 하고 한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죠. 대행사에서는 이게 이제 한 팀입니다. 부장하고 이제 카피가 있고 아트가 있고 신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광고회사의 셀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자부심, 당당함, 그리고 어떤 자기 광고 사랑에 대한 말을 이 한마디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죠. 물론 고하인 상무가 한 말입니다만은 이런 말을 하죠. 내 한계를 왜 니들이 결정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 부티크에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외부 큰 기업의 입김,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말로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열정과 광고 사랑이고, 주전자 정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인 정신과 전문식을 갖고 있고 그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당할 수 있지 않고 항상 독립된 어떤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는 전형적인 광고인들이다. 이 사람들 어떤 생활 태도를 갖고 있냐면은, 사람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되고 싶다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발될 때가 종종 있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착각이 아니고 현실로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광고 만드는 일이 옷 입고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능력도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외부 간섭이나 자본이 이겨낼 수 없는 독특한 전형적인 독립된 창작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 이런 부티크, 소형 독립대행사는 아주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이 팀은 이제 앞으로 재벌 기업의 산하, 즉 소위 말해서 우산, 재벌의 우산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끊임없이 성과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해내고 지속 가능한 부티크 독립 대행사로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이 크리에이터를 독립되어 있는 키 우먼 커뮤니케이션 이 구성원들은 5명에서 10명 내외 사이에 아주 전형적인 소위 말해서 에자일주의, 셀 조직이죠. 그래서 팀으로 플레이를 하고 프로젝트가 생기면 집중해서 일을 하고 해체되면 새로운 일을 전개시키는 그런 전형적인 아주 뭐랄까 역동성 있는 노마드적인 유목민적인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독립대행사고 때문에 성과를 창출해야 되고 그 성과를 창출하는데 직접 공헌하느냐 간접적으로 공헌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 그 정전이 프로페셔널 능력이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능력은 그 업무에 대한 전문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관리 능력.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스의 전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팀원으로 구성되어야만이 VC 기획에서 독립한 키 우먼 커뮤니케이션즈는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인재 유형이 생기느냐 하면은 전문 능력이 있으면서 성과의 직접 창출에 성과 창출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하는 소위 프로페셔널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프로페셔널이 가장 이상적인 조직 셀인데 사실은 당장에 신입 사원이 바로 프로페셔널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프로페셔널 되기 위해서는 신입 사원급의 제너리스트라는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영학이라든지 언론 정보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적인 공부한 사람들, 또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교양 과정에서 많은 학습을 하듯이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 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제너리스트, 일반적인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분들은 직접적인 성과에 창출하지는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조금 성장하면은 전문 능력이 심화되겠죠. 심화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 창출에 간접적으로는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스페셜리스트라 부르죠. 보통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스페셜리스트하고 프로페셔널 차이는 그 성과에 직접 공헌하느냐 간접적으로 공헌하느냐. 그러니까 전형적인 팀원들이죠. 팀원들끼리 원팀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하고 편성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각 전문 분야별로 CM 플래너, 아트 디렉터 다 전부 다 카피라이터는 전부 다 스페셜리스트로 기여합니다만 이분들이 좀 더 경력을 쌓으면서 직접 성과를 창출하느냐 하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 책임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물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페셔널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즉 스페셜리스트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또 고경력의 고연차의 사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뭉쳐서 나중에 YN과 VC 기획에서 키우먼으로 독립에 나갔을 때 그 결국 하나의 기업가적인 즉 대표적인 즉 회사의 생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조그만 부티크의 CEO급, 그죠? 대표이사급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앙드레 브랜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독립대행사, 키우먼 커뮤니케이션, 고아인 상무가 차린 독립대행사에서의 인재는 기재는 제너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에서 프로페셔널에서 앙드레 브랜드가 되는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능력과 성과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느냐, 일반적 관리 능력이냐. 그 다음에 제너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서 프로페셔널에서 앙뚜레 뿌레로 하는 이 성장 과정,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을 때 또 그런 전략으로 부티거리지만은 인재를 양성해낼 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스페셜리스트에서 좀 더 프로페셔널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광고주를 만나 설득하고 새로운 기획서를 써내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새로운 부티크, 새로운 독립 커뮤니케이션 회사, 독립 대행사를 차려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확대 성장에 대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독립대행사 키움을 차리기까지의 과정, 성장 과정에서의 인재들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광고는 결국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광고 대행사의 직원들은 직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직책으로 전부 다 프로라고 다 통일해서 부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장, 과장, 대리 이런 개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과거의 낡은 관습의 그 직급 체계이고 최근에 전부 다 프로, 마스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결국 부티크, 큰 회사이든 작은 회사이든 광고는 프로 정신으로 넘쳐나야 된다. 그럼 그 결국 광고 개념도 그런 프로들이 경쟁하는 메시지 설득이고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대화는 결국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게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런 소통을 좀 더 의미 있게 설득되도록 창의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끊임없는 설득과 창의성이고, 그 창의성을 좀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이 광고는 매체에 실려 전달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하나로 남기는 게 뭐냐, 즉 what to say,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카피,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메시지 언어로 표현해내고 쓸 수 있죠. 라이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상품을 사면 고객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판매 소구점을 카피 메시지에 잘 녹여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러한 판매 소구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 아무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시선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단순한 시선을 잡고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반응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 메시지에 공감이 되는데라고 하고, 그런 창의성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강하게 임팩트로 줄 있는 임팩트를 얻게 되면 그 광고 효과는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공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고 크리에이티브다. 크리에이티브고, 판매 소구점을 시선을 잡고 최대 다수의 최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광고고, 그런 광고를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만이 만들 수 있는, 프로 정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 크리에이티브다. 그 양방향 소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방법론은 결국 컨셉트입니다. 우리 카피라이팅 시간에서 들었습니다. 컨셉트의 4단계 사고, FAB 사고, Feature, Advantage, Benefit. 그죠? 컨셉트 4단계 사고와 FAB 사고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키 비주얼을 만들어서 두류를 잘 결혼시키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런 숙성된 크리에이티브 과정이 바로 카피고 광고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입체적인 사고로 일관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전략과 표현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광고인과 광고 제작인은 물론 기획, 리서치, 마케팅, 매체, 프로모션 다 합쳐서 모두가 다 무의식 같은 큰 재벌 광고회사 뿐만 아니라 키우먼 같은 중소 부티크 독립 대행사일지라도 모두가 다 광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그것은 바로 컨셉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컨셉트를 잘 추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트 마인드를 가진 두 직종이 광고회사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 두 분야의 전문성, 그 두 분야의 메시지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분야의 프로페셔널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부티크 독립 대행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카피라이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MP가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A가 됐든 그런 카피 메시지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카피라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피가 중요하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카피 마인드를 가지기 쉬운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카피라이터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VC 기획의 과인 상무가 결국 카피라이터 출신이라는 그런 설정도, 인물 설정도, 그럼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의 프로 카피라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 묵인하고 동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메시지와 아트의 결혼, 결국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프로의 정신입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연봉이 높은 선진 광고회사일수록 1인당 치고가 높습니다. 과거 20년 만에 개인당 1억 정도의 매출이었다면 지금은 1인당 한 20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벼운 조직, 즉 세일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이제 긱경제가 나오고 하면서 애자일 조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조직도 결국 효율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크리에이티브 프로보다마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현대 디지털, 첨단 디지털 기술 혁신 시대에 준비된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된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즉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최근에 챗 GPT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AR, VR 일상화되고 있죠. NFT라든지 다양한 기술적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 우리 사회, 현대 사회를 리드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글로벌입니다. 이 글로벌이야 한 20년 전부터 사이슈가 되고 있죠. 전 세계를 이를 상대로 해서 영업하고 비즈니스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브랜드 혹은 그 광고회사, 부티크 독립대행사에 지지하는 응원, 즉 팬들, 특히 광고 같으면 브랜드, 상품에 대한 팬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프로의 경쟁력은 TGI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회사는 광고 대행사, 드라마도 광고 대행사였습니다만은 광고 대행사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 변화, 소비자 변화, 기술 변화, 혁신을 이야기하고 끊임없는 매체 경기에 파괴되면서 새로운 콘텐츠로서 경쟁해야만이 시선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콘텐츠가 돼야 된다.
그래서 광고인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플래너가 돼야 되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 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리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OC. 그래서 제가 우리 광고 교실 이름도 OC 캠프라 말씀드린 것도 이건 OC랍니다. 즉, OC는 커뮤니케이션, 컨셉, 크리에이티브, 카피, 커뮤니티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음으로 해서 부가가치하고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OC 캠프입니다. 그래서 OC 캠프의 개념, 의도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관심과 또 혹시 이런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과 창출고를 이야기하고 프로페셔널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재 양성도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에서 프로페셔널. 현대인이 중요하죠. 모든 호칭이 프로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가 필요 없습니다. 프로페셔널에서 향후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사람이 앞으로의 대행사에서 중요하고, 그럼 카피 마인드와 크랩 디렉팅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